꼭 지켜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아보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수업 주제는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에 대해 학습할 거예요.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은 어떤 의미이고 왜 배울까요? 이번 학습을 통해 이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한 가지씩 말해볼까요? 네, 잘 들었어요. 이 세상에 나와 닮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영상을 보고 영상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루에 잘한 것 3가지 생각하기. 둘째, 열등감을 버리고 자신 있게 행동하기. 셋째, 매일 아침 자신에게 미소 짓기랍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강약점을 존중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에 대해 학습합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아, 자존감, 자신감, 자아 효능감, 자존심, 잠재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 볼까요? 오늘 학습하는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 관련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자아 존중감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하나뿐이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외모나 성격, 흥미, 능력 등은 서로 조금씩 다르답니다. 이렇듯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자아라고 해요. 또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아 존중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 자신감, 이 두 용어를 보면 비슷하죠? 자존감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신감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용어를 잘 이해했죠?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첫째,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남과 다른 자신만의 독특함을 당당하게 여기며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넷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답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첫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평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둘째,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고 피합니다. 셋째, 실수를 하면 역시 난 안 돼라고 자책하며 포기합니다. 넷째, 걱정과 두려움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다섯째, 피해 의식이 크고 남 탓을 합니다.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각자 이야기해봐요. 나를 알기 위한 다양하고 건강한 활동을 한다. 정직하기 위해 노력한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자신 있게 의견을 말한다. 나는 소중하고 특별하다 생각한다.
나는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가 있다입니다. 이 방법들을 활용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가길 바랍니다. 동영상을 볼게요. 수업 영상을 잠시 종료하고 나를 증명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를 클릭하여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여러분, 동영상 잘 봤나요? 이 동영상은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75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수성 무용수가 된 코플랜드 이야기입니다. 흑인 발레리나는 생각도 못하던 때 그녀는 성공에 대한 확신을 하고 발레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각종 대회에서 입상을 하였고 17살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의 단원이 되었답니다. 주변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성공한 발레리나 코플랜드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했나요? 여러분도 코플랜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감으로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상황이나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똑같은 문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대처해서 해결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 즉 자아 효능감의 차이에서 비롯된답니다. 자아 효능감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말해요. 또한 자아 효능감은 자아 존중감의 밑거름인 동시에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답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든답니다. 자아 효능감은 노력과 과제 지속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자아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들이 요구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과제에 더 끈기 있게 매달립니다. 노력의 질적인 측면 또는 자아 효능감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자아 효능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제들을 자아 효능감이 약한 학생들보다 더 잘 수행해 나갑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 있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아 효능감이 높아야 합니다. 자아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는 본받고 싶은 역할 모델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죠? 역할 모델이 위인이나 성공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역할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목표부터 정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처음부터 이루기 힘든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정하고 그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믿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선배,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해당되겠죠.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아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이해했죠? 오늘부터 여러분도 자아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보길 바래요. 여러분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가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능력을 알아야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3가지 정도 적어보고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생각해봐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견하는 8가지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1. 두 눈을 크게 뜨고 나만의 장점을 찾아야 합니다. 2. 나의 재능이나 능력을 남들 앞에서 자꾸 말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끄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4.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큼은 스스로 자신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5. 두려워서 회피하기보다는 당당히 맞서 극복하려는 정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6. 발이 부르트더라도 가려고 한다면 참고 견디며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7.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계속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8.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만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위에 열거한 8가지 방법을 잘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잠재 능력 등에 대해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일이든 취미든 공부든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자신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잘할 때 나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자아 존중감도 향상됩니다. 또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이 자아 효능감을 향상시킵니다. 이상으로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